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티트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8-3.3 Ionized Gases 해보겠습니다. 번역하면은 이온화된 기체죠. In the Earth's upper atmosphere,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는 대기 윗부분에서는 대략적으로 50km에서 500km 구간 해발 고도로 There exist layers of ionized gases called ionosphere. 몇 개의 층들이 존재하는데 이온화된 기체가 존재하는 몇 개의 층이 있습니다. 이런 층들을 ionosphere,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The ionosphere consists of free electrons and positive ions that are produced when the ultraviolet radiation from the sun is absorbed by the atoms and molecules in the upper atmosphere. 이온화된 기체, 뭘로 돼 있는 거지? 플러스 이온인 기체도 있고 마이너스 이온인 기체도 있나 했는데 이런 아이노스피어가 자유전자와 플러스 이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플러스 이온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NO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1가 이온들이 주로 존재합니다. 거의 플러스 1가 이온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온 종류들은 몇 개 있어요. 만약에 중성인 원자나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 이 원자나 분자 안에 있는 전자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원자나 분자에 결박되어 있는 전자가 자외선한테 딱 얻어 맞음으로써 에너지가 높게 올라가서 이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갖는 이런 자유전자가 하나 딱 튀어나온 거죠. 이 결박, 이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런 자유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니까 얘는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외선한테 한 대 더 맞아가지고 전자 하나가 또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온은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유전자는 두 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지가 않고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자유전자 하나만 튀어나와가지고 자유전자 개수와 만들어진 이온 개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The electron and ion densities in the individual ionized layers are essentially equal.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뺏기는 거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가 음이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The charged particles tend to be trapped by the Earth's magnetic field.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지구한테 이런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자기장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곡선으로 딱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생긴 이런 이온들은 이런 구간 밖으로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로 잘 이동하지 못해요. 이 매그네틱 필드에 트랩 돼가지고. 이건 아마 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나 물리 공부하시면은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e altitude and character of the ionized layers depend both on the nature of the solar radiation and on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ey change with the sunspot cycle, the season, and the hour of the day in a very complicated way. 결국엔 이런 아이노스피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울트라바이올렛 레디에이션 때문이니까 밤이냐 낮이냐, 태양의 고도가 몇이냐, 계절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냐 머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 아이노스피어의 고도나 특성이 변한다. The electron and ion densities in the individual ionized layers are essentially equal. 보통은 이런 전리층이 한 3개 정도 존재합니다. 한 3-4개? 3-4개 정도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D층, E층, F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만큼 얘네들의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온의 밀도가 D나 E나 F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D층에서는 이온 밀도와 전자 밀도가 같고 그 다음에 2층에서도 이온 밀도와 전자 밀도가 서로 같습니다. F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끼리 서로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같은 층 내에서는 이온 밀도와,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 밀도와 전자의 밀도가 같다. 사실 밀도라기보다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밀도라기보다는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죠. 그런 입자 수가 서로 같다. Ionized gases with equal electron and ion densities are called plasma. 이렇게 이온화된 기체인데 근데 전자 개수와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단위 부피당 전자 개수와 단위 부피당 이온 개수가 서로 같아서 서로 같은 그런 이온화된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한다. The ionosphe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pag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affects telecommunication. 예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반지름이 대략 한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이 이렇게 직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사해도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껏 해봤자 한 몇백 킬로미터밖에 통신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이런 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딱 반사를 시켜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반사를 시켜줘서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Because the electrons are much lighter than the positive ion, they are accelerated more by the electric fields of electromagnetic waves passing through the ionosphere. In our analysis, we shall ignore the motion of the ions and regard the ionosphere as a free electron gas.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원자나 분자가 전자 하나 잃어버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양성자 하나만 해도 전자 질량이 한 2300배, 2400배 이런 식으로 훨씬 크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로 만들어진 원자 혹은 그런 원자 여러 개로 만들어진 분자와 전자 하나를 비교하면은 질량이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따라서 같은 이런 엘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이 엑셀러레이트, 가속되는 정도가 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이온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온의 모션은 무시한다. 그리고 이런 모션 분석에 있어서는 자유전자만 존재하는 걸로 간주한다. 게다가 we shall neglect the collisions between the electrons and the gas atoms and molecules. 여기 플러스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not a good assumption in the lowest layers of the ionosphere where the atmospheric pressure is high. 대기 압력, 대기압이 높은 아이노스피어 밑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노스피어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했었죠.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혹은 그런 아이노스피어 중에서도 더 밑에 부분, 이런 데서는 대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대기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압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체나 액체 같은 이런 유체에서 분자나 원자 이런 애들이 쾅쾅 부딪혀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결과를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돌이 잦고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이런 충돌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무시한다, 이런 충돌을. 이렇게 위쪽이면은 좀 대기가 희박하니까 밀도가 낮아가지고 충돌도 좀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어쌔션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An electron of charge minus E and mass m in a time harmonic electric field E in the x direction at an angular frequency omega experiences a force minus EE which displaces it from a positive ion by a distance x such that. 자, 엘렉트론의 전하가 마이너스 2죠. 그때 이런 전기장 2에 놓여 있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한 만큼 이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이죠. F는 MA 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A죠. 변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X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은 그게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잖아요. A 벡터. 따라서 F는 MA 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엘렉트릭 필드가 타임 할모닉 엘렉트릭 필드입니다. 저희가 타임 할모닉한 전자기파 상황을 다루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기장도 타임 할모닉인데 전기장이 타임 할모닉이니까 힘도 타임 할모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X에 영향을 주는 힘이 타임 할모닉이니까 결국에는 이 X도 타임 할모닉이 됩니다. 그러면은 E와 X가 둘 다 타임 할모닉이니까 페이저로 썼을 때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한 번 미분할 때마다 J 오메가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따라서 M에다가 X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걸 딱 써주면은, 즉 M에다가 X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 그러면은 X가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은 J 오메가가 생기는데 2번 미분하니까 J 오메가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죠. 그러면 X로 정리하면은 X는 M 오메가 제곱분의 2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X가 디스플레이스먼트잖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from 포지티브 이온이에요. 그런데 포지티브 이온은 이 엘렉트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무시한다고 했었죠. 한마디로 멈춰있다.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이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지티브 이온으로부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인 X, 그 다음에 이런 포지티브 이온과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티브 이온은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고 이런 전기장에 의해서 X가 생기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생기는데 이때 두 입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이렇게 소문자 P로 나타내죠. 얘가 뭐였냐면은 이 소문자 P가 Q 곱하기 D였거든요. 마이너스 Q가 있고 플러스 Q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Q 입자에서 플러스 Q 입자 방향으로 이렇게 거리 벡터를 취했을 때 이게 D 벡터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하량의 크기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때 플러스 Q에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리키는 이런 d 벡터 곱한 값, 이게 바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인데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로 똑같죠. 전화량의 크기 서로 같고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일어났고, 그런데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x는 이 전자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d를 구한다면은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서의 d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리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 따라서 이때 p를 딱 구해보면은 이 전자가 얘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p는 플러스 2에다가 d 곱하면 되니까 2에다가 딱 d 딱 곱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총 대문자 n개의 엘렉트론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총 대문자 n개의 엘렉트론이 있다면 엘렉트론 개수와 포지티브 이온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도 단위 부피당 총 n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단위 부피당 개수에다가 하나하나의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 곱하면은 폴라리제이션 구해지죠. 폴라리제이션 벡터 대문자 p.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writing equation 862 요식 we have implicitly neglected the mutual effect of induced dipole moments of the electrons one another.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긴 상태죠. 물론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니고 타임 하모닉 필드, 시간에 따라서 사이너소이드하게 일정하게 변하는 전기장이에요. 이런 전기장에 의해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깁니다. 이거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m 오메가 제곱분의 2 딱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분의 2제곱이 이 전기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방향은 지금 보니까 전기장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방향이네요. 전기장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이니까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이렇게 위쪽 방향입니다. 이런 외부 전기장 때문에 이렇게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런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도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조그맣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애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런 영향이 아마 작아서 무시할 수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폴라리제이션 벡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로 PS나 로 P가 이 3-88, 89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균일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공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때, 즉 다이버전스 취했을 때 이 값이 만약에 0이면은 그러면 무시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가장자리에서는 무시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rom equation 3-97 3-97은 요식입니다. m 8-62 요식 we obtain d 벡터 그냥 대입해보면은 지금 외부 전기장 E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 방금 구한 거 직접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P 벡터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분의 N 2제곱 N이니까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 이제 엡실론 제로 2 딱 더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d 벡터란 얘기죠. 이걸 엡실론과 이 벡터로 묶어보면은 1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엡실론 제로분의 n 2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모에는 오메가 제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항에서 이 오메가 제곱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오메가 p 제곱으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이 오메가 제곱 제외한 부분이니까 오메가 p를 구하면은 루트 m 엡실론 제로분의 n 2제곱이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is called plasma angular frequency. angular frequency이긴 한데 플라즈마 angular frequency이기 때문에 여기 p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이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였죠. 따라서 이제 이 오메가 p 값이 이 아이오나이즈드 미디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요. 지금 얘 이름이 이 angular frequency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오메가 제곱 뺀 다음에 그 나머지를 오메가 p 제곱이라고 딱 두면은 1 빼기 요만큼, 즉 이 1이면은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없는 거에서 어떤 걸 빼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없습니다. 이 오메가가 이름이 앵귤러 프리퀀시니까 이 나머지도 앵귤러 프리퀀시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앵귤러 프리퀀시가 이 플라즈마 혹은 이 아이오나이즈드 미디엄의 특성을 나타내니까 플라즈마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앵귤러 프리퀀시와 당연히 단위 똑같겠죠. 라디안 펄 세크로. 그 다음에 앵귤러 프리퀀시 말고 이 플라즈마 앵귤러 프리퀀시 말고 플라즈마 프리퀀시도 2파이로 나눠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때 단위는 당연히 헤르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는 엡실론 E 이렇게 쓰잖아요. 따라서 형태를 보면은 이만큼이 엡실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매질의 엡실론이에요. 따라서 equivalent permittivity of ionosphere or plasma, 이 플라즈마의 permittivity 이걸 엡실론 P라고 딱 둬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이 2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F 제곱분의 FP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 프로파게이션 콘스탄트, 이 프로파게이션 콘스탄트 감마 다시 쓰면은 JKC 값이죠. 다시 쓰면은 J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C인데 여기서는 이 엡실론 C가 엡실론 P로 딱 대체가 되면서 J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C 대신에 이 엡실론 P 값 뭐 요거 대입해볼까요? 엡실론 제로 1-F 제곱분의 FP의 제곱 이제 이렇게 딱 써지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트린식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고요. 인트린식 임피던스도 한번 구해보면은 원래는 에타 C 이렇게 딱 써가지고 루트 엡실론 C분의 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엡실론 C 대신에 엡실론 제로 1 빼기 F제곱분의 FP 제곱이니까 엡실론 제로 1 빼기 F제곱분의 FP의 제곱분의 오메가 루트 씌운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아이너스피어 즉 대기 상층부 다루고 있잖아요. 대기 상층부면은 공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밀도도 더 희박하죠. 그 다음에 그런 대기 상층부는 지표면에서 좀 더 멀기 때문에 지표면보다 더 가벼운 기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기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입자들의 속도도 더 빨라요. 따라서 열운동에 의해서 막 무작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그네타이제이션 즉 자화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공기랑 비슷하게 이 뮤 값도 뮤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뮤 제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플라즈마의 인트린식 임피던스 다루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에타 C 말고 에타 P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에타 P라고 이렇게 다 쓰면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에타 제로니까 에타 제로를 루트 1-F 제곱분의 FP의 제곱 이제 이렇게 나눈 형태가 되죠. 이렇게요. 네, 에타 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120파이 옴이고 자 i어서 보면은 from equation 8-66 요 식이죠. We note the peculiar phenomenon of a vanishing epsilon as F approaches FP when epsilon becomes zero electric displacement T which depends on free charges only is zero even when electric field intensity E which depends on both free and polarization charge is not. In that case, it would be possible for an oscillating E to exist in the plasma in the absence of free charges, leading to a so-called plasma oscillation.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 FP는 이런 식이죠. 보시면은 대부분 다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N만 대문자 N만 이런 아이오나이즈드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죠. 뭐 태양이 뜨고 지면 변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도, 이 높낮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값이죠. 어쨌든 이런 FP와 이 F가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F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아이오나이즈드 미디엄 통과하고 있는 전자기파잖아요. 그 전자기파면은 태양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에서 날아오는 전자기파가 될 수도 있고 뭐 우주 먼 곳에서 날아오는 전자기파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다양한 전자기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자기파의 이 프리퀀시가 이 FP와 같아지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면서 엡실론 P가 0이 되고 엡실론 P가 0이 되면은 이런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가 있든 없든 간에 이 D값이 0이 되죠. D값이. 그런데 이 D값은 어떤 거죠? 이거 D값 다이버전스 D 하면은 딱 로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로 값은 프리 찰지 말하는 거죠. 프리 찰지 바운드 찰지 같은 거 말고 그러면은 이런 D를 다이버전스 취했을 때 이런 프리 찰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매질이 이 P와 FP 값이 서로 같아가지고 이 엡실론이 0이에요. 즉 이 D값이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은 D값이 0이니까 다이버전스를 취하든 말든 이 프리 찰지 값이 무조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E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근데 이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D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플라즈마에서 프리 찰지가 없더라도 타임 하모닉하게 아슬레이링 하는 E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플라즈마 어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F가 FP보다 작을 때 이 8-67 보시면은 F가 만약에 FP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거분에 큰 거 제곱한 거니까 얘가 1보다 무조건 커지겠죠. 그럼 그때는 이 부분 허수가 되고요. 근데 이미 앞에 J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실수니까 J가 되면서 이 감마 값이 순수하게 실수가 됩니다. 감마 becomes purely real. 이 감마가 알파 플러스 J 베타인데 퓨어하게 리얼이면은 알파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어테뉴에이션 컨스탄트만. 따라서 이때는 프로파게이션 이 베타 값은 0이고요. 이 부분을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전기장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얘가 원래는 이제 E0 2에 마이너스 JKG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JKCG 이렇게 쓰고 이 JKC 대신에 감마 대입하는 거죠. 감마. 따라서 감마 G. 근데 이제 감마 대신에 알파 플러스 J 베타 대입하면은 2에 마이너스 알파 G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J
베타 g 얘가 이제 페이저 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에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하면은 인스탄테니우스 값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f가 fp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감마가 순수하게 알파 값이 되면서 한마디로 베타가 0이에요. 베타가 0. 이게 0입니다. 그러면은 인스탄테니우스 값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스탄테니우스 값은 이 제로 벡터에다가 2의 마이너스 알파 g 이렇게 되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가 될 텐데 이때 베타 값이 0이에요. 0.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베타가 0이 되면은 지금 전자기파가 이렇게 플러스 지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렇게 이런 이 필드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 fp 값이 커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즉 이 n 값이 이런 지점부터 커져가지고 f보다 fp 값이 더 커진다고 해봅시다. 딱 이제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딱 이제 요 순간이 딱 되면은 사실은 이게 공기니까 뭐 급격하게 변하진 않고 뭔가 연속적으로 변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집값이 변해도 더 이상 이런 위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코사인 부분이 이렇게 위상이 마루였다가 구리였다가 이렇게 위상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 값이 변하더라도 공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어테뉴에이션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테뉴에이션이 딱 일어나겠죠. 물론 이런 그래프는 지금 시간이 멈췄을 때 그래프고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이런 특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eta p intrinsic impedance of plasma becomes purely imaginary too, indicating an reactive load with no transmission of power. 저희가 아직 이 transmission of power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잠깐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8-5에 flow of electromagnetic power and pointing vector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pointing vector E 크로스 H 얘가 파워를 나타내거든요. 자세한 건 이때 배운다고 치더라도 잠깐 E 크로스 H 얘만 잠깐 앞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지금 E와 H 모두 플러스 G축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AX 성분만 얘는 AY 성분만 갖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EX AX 곱하기 HY AY 딱 해주면은 얘가 EX HY AG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 HY 뭐였냐면은 얘가 EX를 인트린직 임피던스 이걸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EX의 어떤 값을 한번 부여해 봅시다. EX가 E0 2의 마이너스 알파 G 2의 마이너스 J 베타 G 이렇게 되는데 J 베타 G 베타 부분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HY 얘는 에타분의 1 E0 2의 마이너스 알파 G인데 여기서 이 에타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얘는 지금 120파이 실수고요. 만약에 F가 FP보다 더 작다면은 그러면 이 부분 퓨얼 이미지널이 되면서 이 에타 P 값도 허수가 됩니다. 허수. 그럼 이 에타 P를 이렇게 이 에타 P의 크기에다가 J 딱 곱한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에타 P분의 E0 2의 마이너스 알파 G 여기다 딱 J가 곱해지죠. 근데 J 다시 쓰면은 그런데 J 다시 쓰면은 2의 J 2분의 파이잖아요. 자 각각 이렇게 되는데 이건 페이저 값이고 이 페이저 값들로부터 인스탄테니우스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로 2의 마이너스 알파 G 여기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폭 부분에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하는데 2의 J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의 J 2분의 파이 이게 딱 곱해지면서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리얼 파트가 딱 취해지니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필드는 코사인 오메가 T고요. H 필드는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파이가 곱해지는데 이거 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인으로 바꾸면은 사인 2분의 파이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나오죠. 한마디로 이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곱하면은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해보면은 즉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해보면은 사실은 반 주기 동안에 적분해도 되죠. 그럼 얘가 0이 나오잖아. 얘가 0. 그런데 뒤에 배우겠지만 이 값이 파워 의미합니다. 파워. 얘가 파워를 의미하는데 한 주기 동안의 파워가 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indicating a reactive load with no transmission of power. 파워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회로에서도 이런 걸 reactive load라고 하죠. 레지스턴스가 있어야지 파워가 쓰이는데 레지스턴스가 없고 인덕터나 캐패시터만 있으면은 그때는 파워 소모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transmission of no power 이렇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FP 값을 cutoff frequency라고 합니다. We will discuss wav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under various conditions later in this chapter. 나중에 어차피 배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F is bigger than FP, 그러면 감마는 퓨어하게 이미지너리가 되죠. 그러니까 F가 이제 FP보다 더 크면은, 한마디로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면은 이게 어차피 실수고 얘네도 실수니까 앞에 있는 이 J 때문에 이 감마가 순수하게 이미지너리가 됩니다.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 중에서 알파가 0인 거죠. 알파가 0. 알파가 0이란 얘기는 어테뉴에이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마 is purely imaginary and electromagnetic wave propagate unattenuated in the plasma. assuming negligible collision loss. 앞에서 저희가 이 콜리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373쪽 We shall neglect the collision between the electron and gas atom and molecule. 십자가에서 이제 이너스피어 하층부에서는 압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때는 무시하기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좀 상층부에서는 압력이 낮고 충돌도 적으니까 충돌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충돌에 대한 이런 로스까지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 어테뉴에이션이 되지 않고선 진행을 하는 거죠. If the value of EM and epsilon 0 are substituted into equation 8-65. 8-65는 이 FP식입니다. We find a very simple plasma frequency 또는 plasma curve frequency. 어차피 이제 여기서 이 n 되면 다 상수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얘를 계산해보면은 일단은 이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죠. 그 다음에 m이면은 전자 질량이기 때문에 대략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입니다. 엡실론 제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 앞에 2파이분의 1 다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8.977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그럼 이제 대략 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플라즈마 커러프 프리퀀시가 9 루트 n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As we have mentioned before, n at a given altitude is not a constant. It varies with the time of the day, the season, and other factors. The electron density of the ionosphere ranges from about 10 to the power of 10 in the lowest layer to 10 to the power of 12 in the highest layer. Using these values for n, equation 8-69, 이 식이 we find FP to vary from 0.9 to 9 MHz. Hence, for communication with a satellite or a space station beyond the ionosphere, we must use frequencies higher than 9 MHz to ensure wave penetration through the layer with the largest n at any angle of incidence. 자, 결국에는 어테뉴에이션이 안 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리퀀시가 이 FP보다 더 커야겠죠. 플라즈마 커러프 프리퀀시보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 커러프 프리퀀시가 대략적으로 0.9에서 9MHz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테뉴에이션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9MHz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 사용하면 되겠죠. higher than 9 MHz.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습 문제 8-14는 다른 내용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8단원 다 끝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풀기에는 좀 별로고요. Signals with frequencies lower than 0.9 MHz cannot penetrate into even the lowest layer of the ionosphere but may propagate very far around the Earth by way of multiple reflections at the ionosphere's boundary and Earth's surface. 자, 이 FP가 9 루트 n 이렇게 되는데 이 n은 뭐냐면은 이온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온 자유전자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자유전자인데 얘가 여러 개의 아이노스피어 이런 레이어 중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더 큽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이 울트라바이올렛에 더 많이 때려맞기 때문에 FP 값도 고도가 높을수록 크고요. 아이노스피어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 거기서 이 FP 값이 대략 한 0.9MHz가 되는데, 만약에 0.9Hz보다도 더 낮은 이런 signals with frequencies lower than 0.9MHz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레이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노스피어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but may propagate very far around the Earth. 지구 주위로는 전파가 잘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노스피어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 아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한 몇백 킬로미터밖에 전달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반사가 딱 일어남으로써
멀리까지 이런 전자기파가 전달될 수 있다고 했었죠.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건 나중에 반사 배우시면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Signals having frequencies between 0.9 and 9MHz will penetrate partially 일부만 into the lower ionosphere layers but will eventually be back where n is large. 시그널이 사용하는 프리퀀시가 0.9와 9MHz 사이 어디쯤이 되면은 제일 밑에 부분의 아이노스피어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n 값이 큰 곳에서 부딪혀서 이제 되돌아오겠죠. We have given here only a very simplified picture of wave propagation in the ionosphere. The actual situation is complicated by the lack of distant layers of constant electron densities and by the presence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Example 8-5. When a spacecraft re-enters the Earth's atmosphere, its speed and temperature ionize the surrounding atoms and molecules and create a plasma.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electron density is in the neighborhood 2 곱하기 10의 8승 per 세제곱센티미터. 여기서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단위가. Discuss the plasma's effect on frequency usage in radio communication between the spacecraft and mission controllers on Earth. 관제탑이랑 이런 우주선 혹은 우주 왕복선과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플라즈마 이펙트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그러면은 2 곱하기 10의 8승 per 큐빅 센티미터니까 1cm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러면은 1 세제곱 센티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 미터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0의 8승 per 큐빅 센티미터. 따라서 이 값이 2 곱하기 10의 14 큐빅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P 값 구해보면은 대략적으로 9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0의 14승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써보면은 9 루트 2 곱하기 10에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127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27MHz가 되네요. 따라서 적절한 통신을 하려면은 이 127MHz보다 더 큰 주파수의 시그널을 이용해야겠죠. 따라서 Thus radio communication cannot be established for frequency below 127MHz. 얘보다 더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4 그룹 벨로시티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